쿠팡이츠, 배민, 요기요 등등 라이더로 배달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 무조건 필수 시청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찬수 세무사입니다. 이 주제 정말 궁금해 하실 건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을 맞이해서 근로자분들 중에 신고, 카몽, 배민, 요기요, 쿠팡 이런 곳에서 알바를 하셨던 분들,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던 분들, 쿠팡, 배민 배달 시켜 먹을 때 좋고 퇴근하면서 배달하고 짭짤한 부수익 올려서 좋고 근데 또 5월달 되니까 세금 신고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걱정돼서 우울했지만 이 영상으로 모든 걸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럼 언제 내느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카테고리를 모아보면 두 꼭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경우입니다. 이건 궁금하진 않죠. 왜냐하면 작년에 퇴사를 했다거나 2월달에 연말정산하면서 공제 서류 같은 거를 미비하게 제출해서 환급을 덜 받은 거예요. 그거는 5월달에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꼭지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생긴 거예요. 주된 것 중엔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크몽, 숨고, 배민, 쿠팡이츠에서 라이더를 해서 별도로 수입이 있다거나 3.3%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부과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근로자인데 책을 썼다거나 어디서 강연을 해서 기타 소득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기타 소득 관련된 필요경비 60% 공제하고 400만 원이 소득이 되는데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으로 무조건 합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건데 근로소득자가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로소득 플러스 금융소득을 합쳐서 5월달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아마도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건데 이 구조를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가장 흔한 예로 3,600 정도 연봉을 받으시는 근로소득자가 퇴근하고 7시부터 11시 때까지 배달 알바를 좀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번 소득이 월 100만 원씩 그리고 12개월 했다. 1,200만 원을 받으셨다. 물론 원천징수 제하면 1,200만 원보다는 적었을 거예요. 그랬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이 계산되느냐. 일단은 3,600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하고 소득이 2,535만 원에서 기본공제 150 빼면은 15% 한계세율 구간이거든요. 거기서 산출되는 세액은 약 230만 원 정도고 근로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은 한 16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배달 관련된 소득 1,000만 원이 붙는다. 고스란히 거기다 세율을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코드를 붙이는데 아마 거기에 경비율이 있고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가령 70%를 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30만 원, 12달 하면 360이 소득이 되는 겁니다. 60%를 부과받으면 아마 1,200을 받으면서 비용은 한 720 정도 인정받을 거고 실제로 내 소득으로 귀결되는 거는 480만 원입니다. 거기에 15%를 곱하면 약 72만 원 정도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72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3.3% 뛰면서 우리가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세법에서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3.4%를 떼었으면 1,200에 39만 6천 원을 떼고 받았을 거예요. 그거를 세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하고 이번에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그걸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기납부세액이 크면은 환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지만 알고 보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3.3%를 떼고 받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할 때 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줘서 더 낼지 말지를 5월달에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천징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원천징수라는 거는 영어로는 withholding tax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한다. 국가는 원천징수 세수를 왜 받냐면 소득신고 종합소득세 5월달, 법인세 3월달 한 번에만 받으면 국가도 세금은 균일하게 매달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수는 한 번에 들어와. 또 한 번에 들어오면은 결손이 일어날 확률도 많아요. 우리가 근로소득자들 보면은 간이세표를 띈다거나 아까 전처럼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서 준다거나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좀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기중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급자와 지급받는 자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원천징수 제도를 만든 거죠. 너무 학술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세무사님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큰다면, 소득이 크다면 일단은 날라오고요. 신고하라고. 아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줘야 될 영역인데 그거를 이제 못하고 있다가 조금 국세청이 그래도 뒤늦게라도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보면 되죠. 쿠팡이랑 배민 떼가지고 번 돈이 크진 않아요. 그냥 몇십만 원 다니는데 그럼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건 없어요. 얼마까지만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안 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러면 고지서가 뭐가 날라오고 뭐 그러냐 계산해 봤는데 실제 납부할 세액이 한 가령 한 4,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세무서에서 우편 비용 발송시키고 하려면 가성비 안 나와요. 그건 그냥 결선 처리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걸 내가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떠나서 소득이 있었으면 일단 신고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 방문하시면 그런 분들은 잘 안내해 줍니다. 부업하는 게 좀 회사에 안 알리고 싶어요. 혹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떠벌렸는데 애가 옆에 인사팀 직원이 있었어. 그럼 알게 되겠죠. 되게 어이없지만 알게 되는 거죠. 인사팀이 알았으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해요. 얼굴에 탈을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드러났으니까 알게 되겠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 고객분 중에도 있어요. 회사에서 아는 경우가. 근데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딴 데서 이중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그렇게 내면은 한계선을 637만 원인가 그걸 넘어서면은 양 사업장의 소득으로 안 분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회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된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회사가 절대 알 수 없고 쿠팡 뭐 배달 알바를 하신다거나 뭐 숨고에서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뭐 딴 걸 하신다거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엄청난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회사가 알 수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이라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쿠팡을 떼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일단 아까 예로 보면은 100만 원씩 12개월이면 1,200만 원을 수취했잖아요. 그게 다 소득은 아니라는 거죠. 경비율에 따라서 일정 부분 비용화되고 나면 아까 소득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48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해서 이렇게 날라와요. 지역 가입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또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 외에 회사와 업무와 이해상충됨이 없는 걸로 어떤 걸 해서 돈을 벌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Don't worry. PD님이 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보강 설명을 좀 드리면 근로자들이 사이드 잡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회사가 알까? 그거 하나랑 회사가 안과 동시에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결국 그 두 가지거든요. 더블 근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은 내가 속한 업 아니면 회사 인더스트리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어떤 영업 기밀이나 그걸 활용해서 만약에 내가 부가적인 소득을 올렸다. 그러면 약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이 그럼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삼성전자 직원이 기술을 탈취해서 중국에서 몇십억을 벌었다. 그 부가소득을 올린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가만히 냅둘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 질문과 이 소재는 정말 화수분이라고 해야 되나? 끊이지 않는 뭐 인스타나 스레드나 블로그나 다른 채널에도 되게 많이 영상이나 글들이 있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지금까지 모든 궁금증은 이제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돈 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뭐 쿠팡이든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든 유튜브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안 했거나 작년에 퇴사를 하셨거나 왜? 근로자인데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뭐 아까 쿠팡, 숨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기타 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중근로가 아닐 경우 그냥 사업소득이 있어도 회사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금 내시면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